네. 자, 이슈 플로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워낙에 내려가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이슈를 해야 될까? 다들 지금 보시면서 한껏 예민해져 계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네. 수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못 웃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또 타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는 바로 이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는 내년을 봅니다.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형성되나 뭐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장도 그렇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면 헬스케어 섹터가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견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가요. 중국 확진자 폭증 최근에 다뤘죠. 예, JP모건 동시 수혜 기대감. 자, 어떻게 섞이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 폭증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벤트까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네. 1월 10일에 이제 JP 모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 그러면서 이제 항상 JP 모건이 이제 앞두고 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항상 관련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오곤 했었죠. 네네.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현재 시장에서 네네. 과연 제약바이오가 좀 흐름을 잘 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있나요? 왜냐면 이제 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확진자가 폭증이 엄청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약이 좀 필요한데 보시게 네. 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호주가 나옵니다. 중국 얘기하다 갑자기 네, 중국 얘기하는데 갑자기 호주가 왜 나오지라고 봤더니 네. 내용을 봤더니 호주에서 지금 현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군요. 1인당 수십 통씩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게 되면서 본국으로 이제 택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중국인이 호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인구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 호주 정부에서는 1인당 한 통씩 판매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미 이제 중국인들은 감기약과 해열제들을 계속해서 좀 사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약품의 이 품귀 현상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이제 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타미플루, 감기약, 품귀 현상.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항생제들, 진통제들, 품귀 현상.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이제 해열제로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렇죠. 있고 또 겨울이라서 또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리면은 계속 이제 많이 먹더라도 계속 먹으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타이레놀.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항상 우리가 일전에 코로나 걸릴 때를 보면 예. 제가 이 머리가 아프거나 할 때 타이레놀이 몸이 좀 잘 받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안 걸리더라도 저는 타이레놀을 가끔씩 먹는데 네. 타이레놀 한창 이제 코로나 심할 때 가보면 어디든지 다 품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레놀 비슷한 약을 또 팔더라고요. 그렇죠. 네. 타이레놀 비슷한 이제 약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2,800만 명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은 8억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지금 이제 몇백만 명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터져 있거든요. 나오는 거냐, 아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의 해열제, 그 다음에 항생제, 감기약 이 부분에 대한 이 계속해서 열풍, 사재기 열풍이 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응이 좀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역시나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실망하는 그런 이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다뤄봐야 될 이슈는 역시나 중국 춘제에 대한 이슈죠. 지금 잠깐 이제 또 다시 한번 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봤었던 그런 이제 표예요. 보게 되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3월까지의 이 단계적인 리오프닝, 그 다음에 이 전염의 확산 과정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춘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민족 대이동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그럼 이게 이야기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예.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이동 증가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방까지도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 여기서 문제점이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약점이군요.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제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2단계부터 해가지고 약 한 2월까지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단계는 약간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코로나의 폭증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사실 자본 잠식 우려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계속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네.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JP 모건까지 1월 달에 다가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같이 조금 이 형성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JP 모건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폭증에 관련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슬슬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 플로우가 되겠는데요. 참여 기업들이 이게 딱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 좋은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좋다고 보기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다 이야기하자니 이제 너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좋은 것만요. 알고 있는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하. 그다음에 뭐 티움바이오, 한미약품, 뭐 SK바이오사이언스, 큐라클, NK맥스, 그다음에 최근에 참여하기로 한 JW 중해제약.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사들 혹은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JW 신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하.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참여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제약 바이오 쪽에는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또 mRNA에 대한 부분들 모더나에서 이제 이 mRNA 기반으로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임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와서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케어가 1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력 보니까 2주 정도 동안 이 종목들을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다라는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이 예.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순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플로우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략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꾸려 나갈 것이냐. 네. 지금 현재 이 JP 모건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20개가 넘는 기업들인데, 제가 이제 뽑아주셔야죠. 아침에 항상 그 종목들을 좀 많이 뽑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종목들을 매일매일 뽑는 거에는 약간 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이 살아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종목들을 봤을 때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당장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 진짜 전체 네, 다요?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네. 결국에는 이 중국 확진자 폭증,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곧 다가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아예 전체로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분명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을 좀 많이 줬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JP모건 참여하는 기업들은 당장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중국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면서 해열제 사재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JP 모건도 이제 다가오는 단기 일정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 두 가지 이슈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제약 바이오 쪽에 어느 정도 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를 지금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제약 바이오 쪽은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게 더 간다예요. 가는 게 더 간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을 조금 또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어찌됐든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으면서 대응도 좀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주도주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이 반도체 또 힘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었던 건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뭐 실적에 대한 움직임 없이 임상에 대한 혹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예전에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예. 폭발력으로 또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폭발력을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또 갈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단기적인 일정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폭증세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이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들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제 약품도 있고 그 세부적으로요? 그렇죠. 예, 코로나 백신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다 잘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예, 그래서 고르기 저는 어렵네요. 예, 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해열제, 해열제. 항생제,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도 순서로 1, 2, 3, 4예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봐야 되는 다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해열제, 뭐 감기약 관련된 이러한 이 종목들이 상승이 사실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네. 뭐 경보제약이나 뭐 화일약품 등등 해가지고 차트를 잠깐 좀 띄워볼까요? 좋아요. 예. 자, 최근에 이 화일약품도 그렇고요. 화일약품을 썼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 대비 약 한 이 70% 정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꼭대기 네.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은 싹 둘러봤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이 화일약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보제약 정도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한번 쫙 나온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형주 한 종목, 중소형주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딱 두 개로 좁혀지네요. 네,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종메디칼. 네.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가 대주주거든요. 오늘도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이 인상권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예. 세종메디칼이 최근에 한 제약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제약사로 인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감기약 관련주로 새롭게 또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들을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저게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는 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윗꼬리가 사실상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앞선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격이 다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메디칼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한 상태에서 지금 이 감기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좀 빡치고 나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빡치고 나가는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이 좀 싫다. 중소형주가 싫다. 큰 라고 거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큰 거, 큰 곰이죠. 우리 대웅제약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이제 대웅제약. 종합감기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까지 이 거래량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강하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네.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약 한 반년 동안에 그래도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형제약은 워낙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캐시카우가 좀 확실한 종목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뭐 우루사도 있고요. 맞아요. 예.
워낙에 이제 캐시카우가 확실한 종목이면서 동시에 또 이 종합 감기약에 대한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대웅제약은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열제, 항생제, 감기약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JP 모건과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아마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실망감을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쏟아내는 상태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떠오를 만한 섹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이 순환이 나올 만한 섹터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떠오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쪽을 좀 뽑고 싶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분위기 형성되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이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심리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타이밍 때 선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 하나, 대형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4시에 유튜브 라이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예요? 뭐 경기 침체가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수급이 쏠리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한 이제 이 수급이 쏠리는 구간을 한번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엔 또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를 또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 이슈 플로우.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그리고 중국의 폭증자를 연결해가지고 심리로 살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